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일요 브리핑 최영찬입니다. 야간 경마 끝나고 이제 주간으로 건너가는 초반부 마지막 요일입니다. 이제는 이제 추석전이죠. 추석전은 6주간 야간 경마를 할 거예요. 아마 초반에 2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6주간 하고 추석전에는 목금토 또 경마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과연 어떤 경주에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해요. 마지막 경주는 추인막길이 동반 입상을 했지만 서울 경주가 대부분이 선행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선행.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추인마들이 멋지게 올라왔죠. 강풍이 부니까 맞바람이 부니까 앞에 가는 선행마들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주로와 날씨의 변수가 굉장히 작용이 됐던 그런 경마일이었어요. 자, 일요일만 이제 정상적으로 하니까 진짜 이거 하고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잠을 청하면 좀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서울 추천 경주가 1경주를 잡았습니다. 금요 동영상 말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했어요. 5경주, 그 다음에 9경주, 11경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은 3경주, 6경주, 2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딱 6개만 승부로 전하고 일반 경주는 다 풀어드릴게요. 싹 다 풀어드리고 서울 1호 9, 10일, 부산 36 경주를 추천 경주를 하면서 함께하는 4월 13일 일요일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 여기는 이제 추천 경주죠. 추천 경주인데 배팅권에 안고 갈 마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번은 거의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레이지로즈, 문세영 기수 안장이고 내측 전개가 가능하고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타이거 K,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죠. 인기 6위권 말인데 입상에 성공하면서 배당을 내주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영광의 스카이까지 팔리는데 영광의 스카이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9번 열하나 영광의 스카이는 인기 3위인데 그건 아마 추천을 제가 안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청해스타 변화가 좀 왔죠. 변화가 왔기 때문에 배당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록보다는 5번 다이아록보다는 인기도 저는 6번 두레이쇼 요 네 방을 상대마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두레이쇼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노리는 말이에요. 당연히 강축으로 팔리는 2번이 부러지면서 이 세 마리 마필이 와줘야 이제 배당마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놓고 때릴 말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죠. 열하나는 아예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의 스카이는 아예 제낀다. 제낀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강축으로 팔릴 거예요. 2번이. 그 다음에 상대마로 4번 팔리고 11 팔리고 9번 팔리고 5번도 팔리고 이런 상황인데 노림수 말이 따로 있다. 자, 노림수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 놓고 1경주는 배당으로 첫 번째 갬블을 걸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노리는 말 놓고 2번에 주력을 떼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2번이 부러지면 이제 배당인데 2번이 만약 안 부러지면 2번과 동반 입상이 될 거예요. 쉽게 해서 인기 1위 놓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받쳐도 되는데 좀 더 과감하게 선택해서 이 첫 경주는 충마 공개를 하지 않고 노리는 승부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제가 승부로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좀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금요일날 조교 동영상 싹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싹 확인하고 제가 노리는 승부처 1경주를 굳이 승부처로 가져간 이유는 이 마필
노림수 마필이 따로 있다. 상대만은 2496이다.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여기는 파워밴드라는 마필이 지금 여기 3마리가 삼착손에 걸려 있죠. 2번, 7번, 9번. 근데 7번은 이제 비인기마예요. 비인기말이고 2번하고 9번은 인기마입니다. 이 중에서 9번. 당연히 저는 뭐 추천하는 말이에요. 1400을 마방에서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내용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의도적으로 추천시킨 말입니다. 글쎄요, 1200도 안 됐던 말을 1400으로 의도적으로 썼다. 이런 거는 마방에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배드 킹덤이 1400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기마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알파피 페일입니다. 알파피 메일. 이거는 이제 선행이죠. DS. 선행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직전 이제 선행 가서, 버티질 못했는데,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 띄워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더 띄워줄 것 같고, 굳이 여기는 뭐 다른 말 노릴 필요가 있을까요? 논스톱 서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스위트송이나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3마리 인기권 안에서 거의 끝나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이 경주를 접근하겠습니다.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놓고 2사. 뭐 9가 부러지면서 2사가 들어오면 배당인데, 저는, 9놓고 2사. 9놓고 2사. 4가 선행인데 4를 놓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 보고 선택을 해도 되겠죠. 현재 생각으로는 9번 파워밴드, 2번 베스트 킹덤, 4번 알파피 메일 이렇게 3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축이 없어요. 축이 없습니다. 8번이 인기 1위죠. 8번 엑설런트 마타가 인기 1위입니다. 선두권 선입 전개가 유리해요. 선입을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빠른 말이 4번이죠. 원폭 영화가 제일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냥 드립다 밀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엑설런트 마타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전개보다는 굉장히 유리함을 갖고 있어요.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선입을 갈 수 있는 전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마예요. 그래서 엑셀런트 마타가 인기마고 그 다음에 팔리는 말이 5번이죠. 추임마예요. 여기선 추임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은. 감량 기술을 계속 이제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앞선이 무너져야 되겠죠. 앞선이 가장 앞에 가는 4번은 이제 부러진다고 저는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져야 추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죠. 9파이터.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로 볼 수가 있죠. 선추입이 자유롭다는 이점을 갖고 있고 걸음의 변화가 상당히 왔어요. 변화를 별로 보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변화가 딱 빠르게 온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웬만큼 찬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어퍼핸디도 팔리고 그 다음에 6번도 팔리나요? 파이널 질주도 팔리는데 파이널 질주는 이때 걸음 때문에 아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파이널 질주보다는 저는 2번 주링 스카이를 배당마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2번, 5번, 8번, 9번. 이 정도 마필들이 이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주는 혼전입니다. 3경주는 배당으로 2번 말을 추천드리겠고요. 5, 8, 9. 나머지 인기권에서는 이 3마리. 7번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복병을 버려야 돼요. 주링 스카이를 버려야 되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주링 스카이 버리기가. 그래서 이 4마리 마필의 이제 싸움이 거의 가능성 있는 정확한 축이 없어요. 이 4마리 중에서. 현장 상태 보고 이거는 최종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선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당연히 5번 원더풀 스피릿을 놓고 하지만 앞선이 버틴다 생각하면 외곽에 있는 8번이나 9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복병이니까 이제 다른 승식을 활용해도 되겠죠. 상경 좋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3612가 팔려요. 3612가 팔리고 5번 하이레벨까지 가져가면 배팅이 너무 많아지니까 4마리 걸어두리는데 참 아름다운 날들이 인기 2위로 팔립니다. 이게 팔리는 이유는 있죠. 혈통이죠, 혈통. 굉장히 늦습니다. 주행 심사 때도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는데 데뷔전 때도 늦더라고요. 늦었는데 혈통으로 보면 이렇게 늦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선행마 혈통이죠. 그 모계를 따라가는데 간혹 가다 돌연변이가 나와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이런 말이 간혹 가다 나오는데 참 묘합니다. 묘한 상황인데 저는 뭐 발주 연습까지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발주가 관건이에요. 또 서승훈 오늘 일요일 경마 보시면요, 서승훈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막말로 6경주 다 와도 할 말이 없는 서승훈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날들이 발주만 정상이면 여기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서승훈 기수가 진짜 100% 다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남킨이 인기 1위죠. 당연히 인기 1위고 빠른 말이 없어요. 7번 성실시대가 그나마 또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표 한남킨이 빠르죠. 그 다음에 6번 빠르고 5번 홀리데이킨이 빠르구나. 5, 6, 7이 좀 빠르구나. 그러네요. 5, 6, 7이 빠른데 아주 빠른 마필들은 아닙니다. 이 세 마리가. 그 중에서 그대로잖아요. 기수가. 홀리데이킨. 바뀌었어요. 성재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광희에서 지금 정도현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남키를 더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홀리데이킨은 이제 복병 정도로만 저는 선택을 하겠고요. 서기초원도 이 띈 걸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비인기 마필로서 3착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와야 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기 3위로 팔리는데 와야 오는 말이에요. 또 게이트도 진짜 안 좋죠. 최외곽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는 6번 한남키를 추천드릴게요. 선입을 갔던 마필이 선두권 전개에서 모래도 안 맞는 전개로 경주 운영을 보인다면 물론 조건은 5번도 마찬가지고 7번도 마찬가지지만 7은 그렇게 뭐 세게 안 보는 말이고 5번이 만약 선행을 가버리면 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래를 안 맞고 이런 말들이 그냥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느린 레이스를 만났다는 점이죠. 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는 복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번 한남킨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12리 최외곽이기 때문에 솔직히 받치는 정도입니다. 3번 5번 6번 요렇게 12번이죠 6번이 있는데 12번이죠 12마리가 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압축을 해보고 싶어요. 6번 한남킨의 선전을 저는 가장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날이 장풍파랑 자만데 그거 발주만 좋으면 이게 굉장히 느린 레이스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날들이 직전에 그 올라온 추임력이면 되거든요. 오히려 긴 거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는 최종 선택 축을 놓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4마리 마필이 제가 이제 배팅권 안고 가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2번 화이트 칼라가 인기마죠?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던 말인데 한 주 미뤘어요.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4주가 됐는데 독땡을 나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습니다. 승군전이에요. 근데 승군전인데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인기 1위가 된 겁니다. 선행 때문에. 얘보다 빠른 말이 만약 여기에 출전하고 있으면
솔직히 선행을 불안하다 생각하면 이 인기 1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순군마임에도 인기 1위로 팔려요. 그 다음에 인기 2위가 뭡니까? 학산 다크호스예요. 이 말은 또 2번과 달리 추입입니다. 여기서는 추입. 근데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주행을 하면서도 이 정도 걸음을 보였다는 거는 8번 게이트에서는 더 나은 기량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게이트 조건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 가서 2번 화이트 칼라가 유리한 게 아니라 학산 다크호스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8번이에요. 학산 다크호스. 그 다음에 11번 레전드 와우는 CC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입전개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라이언 하트 정도죠. 여기도 어느 정도 인기권 안에 마필들이 가능한데 3번까지는 보긴 좀 어렵죠. 영웅자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입한 조건이기 때문에 영웅자령도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입상을 기대하고 있는 말은 8번 학산다크호스입니다. 굉장히 느린 레이스고 앞선이 만약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싸운다면 라이언 하트도 앞에 가야 되잖아요. 또 1번도 드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주는 학산 다크호스가 100주만 정상이라면 저는 가장 입상 유리한 마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4경주에 추천드리는 말은 바로 2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헷갈리네. 8번입니다. 8번. 학산 다크호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봐야죠. 현장에서 추입이 안 되고 앞에서 땡땡 그냥 끝나면 현장 상황에서는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째리고 들어간 말은 8번이 맞습니다. 8번이 맞기 때문에 8번 학산 다크호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기권의 말이 역시 서승훈입니다. 지금 서승훈 2탄이죠. 아까도 아름다운 날도 서승훈 기수 기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8번 라운더 마스커 12번 게이트 이마필도 조건이 좋아졌어요. 지금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12호에서 8번 게이트로 왔고 전개도 선입이고 승문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머스킨맨의 자만화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교영창 아무래도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마필이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선행을 가져야 돼요. 선행을 가야 더 잘 뛰는 말인데 그 선행에 조금 발목이 잡혔어요. 물론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인데 5번이 빠르잖아요. 이게 무조건 5번 로맨스블루가 독땡이에요. 댕은 이마필이 빠릅니다. 결국 처음부터 만약에 벌교양초가 이마필을 넘어서려고 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보내놓고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깜빡이로 가는데 오히려 이런 찬스에서는 아스터가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것도 선행 가서 여기서 왔죠? 근데 선입이 됩니다. 이것도 선입이 아예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선입골이라면 6번도 가능성이 있죠. 블랙트리 선입의 가능성은 이 마필도 있습니다. 앞에 가서 되는 마필이 아닌 따라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경주 전개의 모습은 8번 라운더 마스크가 가장 유리해요. 당연히 중심에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팔을 놓고 가는 게 맞고요. 이 마필과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하고 싶고 9번의 선택, 이 깜빡이만큼은 현장에서 좀 보고 선택할게요. 선행에 실패했을 때는 과연 5번이 무조건 빠르거든요. 5번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안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산은 깜빡이면 어쨌든 간에 조심을 해야 돼요. 들어올 때 들어올지언정. 그래서 추천만은 8번입니다. 추천만은 8번입니다. 8을 놓고 할 거예요. 어차피 이 경주는 8을 놓고 하는데
상대마 선택은 벌교왕초로 한 방을 갔냐, 아니면 벌교왕초가 불안감은 있다면 그 대안으로 이 경주를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서에 싹 다 무너지면 10번 같은 말도 올라올 수 있죠. 권우천이지만 광야의 함성도 추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두 번째 1경주를 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경주는 제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말이 있고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이 경주 보면은 인기도가 보여준 걸음 그대로예요. 다나항 킹덤이 인기 1위, 인기 2위가 3번이죠. 마이야 기수의 한 장이고 추입이 되는 말이잖아요. 인기 2위. 그 다음에 2번 맥스 이크. 이게 선행 때문에 이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6번 청산질주와의 싸움도 있어요. 청산질주도 앞에 가야지 더 잘 뜁니다. 자, 선입도 되지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선행을 가서 돌았어요. 이게 인기 4위죠. 결국 맥스 이크가 승문전인데 선행에 어느 정도 제동 걸린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레전드선까지 팔리는데, 레전드선이 올라오려면 최정의 앞에 나갔던 말이 서야죠. 선입전개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5번입니다. 히어로 전사까지도 팔리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팅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다나항 킹덤을 인정하고 노리는 경주인데 전개가 유리하잖아요. 2번하고 6번이 꼭 선행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1번까지 찌르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주 편성에서 다나항 킹덤도 기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입으로 압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들어서 저는 다나항 킹덤이 가장 입상 유리한 마필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막권이 제겐 없어요. 그래서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5-3을 빼고 노리는 경주다. 5-3 막권을 저는 안 본다 이거예요. 5-3 들어오면 저배당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5를 선택하면서 3은 완전히 버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이 경주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5경주가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갑니다. 다만 인정한다 이거예요. 저는 5 놓고 간다 이거예요. 5. 인기 인정하면서 후착을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저배당을 사양하고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영거푸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축이 있어요. 축이 있는데 상대마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초격차는 저는 일반 경주에서 그냥 온다고 봐요. 이때 솔직히 복귀를 보세요. 진짜 최용경 기수가 어설프게 탔어요. 어설프게 탔어요. 자, 자기 자가용 마필을 다른 사람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남신문배는 솔직히 상대가 이제 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탄 복귀를 보면요, 요새 최용경 기수 진짜 못 믿잖아요. 이게 지지난 경주가 마지막 경주에 따라만 가도 그냥 올 수 있는 말을 기습땡을 받아갖고 앞장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무너지더라고요. 최용경 기수가 예전에는 하루에 몇 승까지 막 했던 기수인데, 지금은 진짜 입상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 좋은 말 뺏기잖아요. 이때 경기 모습 보면 뺏기게 생겼어요. 자, 일방용으로 들어온 초격차는 놓고 갑니다. 자, 상대마가 지금 6, 7, 8, 9 이 네 마리예요. 이 중에서 제가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6, 7, 8, 9 이 네 마리인데, 이 중에서 한 방 딱 준비된 스탠바이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을 놓고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다 이렇게 팔릴 거예요. 6, 7, 8, 9.
뭐 다른 말이 들어오면 이건 완전 이제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번이죠. 다른 말이 한 인기 5위, 6위권 정도 되는 말이 이제 쿨러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노리는 주력 마핀이 한 마리, 주력 한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9가 이제 깜빡이로 팔리니까 9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승부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자, 상경주였고요. 자, 6경주입니다. 여기는 아마 두 마리가 점배당을 형성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느냐는 이제 결승선 지나가는 그 모습 보고 선택을 해야 되죠. 57까지 올라갔는데도 선입전개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머리고요. 이클립스 더 킹 2번은 단독 선행입니다. 이 마필에 견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6번 하나예요. 팔라티노. 이거 팔라티노 한두인데 스피드 면에서 분명히 이클립스 더 킹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1번, 2번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이 아예 없어요. 없는 경주인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3복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따라가는 말인데 인기 3위로 팔리면은 솔직히 저는 믿어 못 믿어 아니겠습니까? 선에 가는데 57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오히려 머스키데이가 찬스라고 보여지는데 따라가도 되잖아요. 이 말은 따라가도 됩니다. 아예 배당으로 본다면 캡틴 균주까지 있어요. 5번 캡틴까지. 이 직전에 인기 1위였잖아요. 인기 1위였는데 어쨌든 이 마필까지 복병권은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같은 선행권인 6번 팔라티노는 인기 3위로 팔리면 저는 땡큐고요. 1번, 2번의 우승 다툼이 거의 맞아요. 누가 우승할지는 결승을 지나봐야 하는 사이고, 그 다음에 3복 정도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마필이 9번 머스키데이. 그 다음으로 이제 배당 6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니까 5번 정도. 10번을 선택하면 뭐 인기도 그대로 부르는 기 때문에 5도 솔직히 복귀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까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레이스 서울 6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특별경주 계속, 나 서울, 부산 계속 지금 특별경주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별경주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는 능력상의 사이즈상으로 올 수 있는 인기 1위 말이 있죠. 한강 클래스. 이거 뭐, 어떤 마필이 팔리든지 간에, 핸디 58인데, 이게 별점의 A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 뮤지컬 스타를 제외하고는 다 핸디가 똑같습니다. 58이에요. 똑같은 핸디 58이라면 저는 능력마가 이긴다고 봐요. 한강 클래스는 2세 때 대상경주 2개를 제패했던 말이죠. 2세 때. 김해시장배, 브리더스컵 루키. 그 다음에 루키 스테이스에서 4차. 그 다음부터 이마필의 행보가 기가 막혀요. 대상경주를 출전했는데 2차, 3차, 4차, 6차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는지 그 다음 경주에 국제신문배 여기 딱 출전하니까 5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착 2번에 2, 3, 4, 5, 6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 세계일보에서는 이 빠른 레이스에서 4착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진짜 센 말들하고만 강자들하고만 계속 싸워왔어요. 당연히 한강 클래스는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헌터 드래곤 역시 어느 정도 팔려줄 수 있는 말이죠. 다만 이건 뭐 상대와 싸움이 아니라 마필 핸디와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 미스터 키맨도 역시 경쟁력이 있고요. 구마 디스팅션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배당은 1번이죠. 가장 핸디가 낮은 마필. 유일하게 53이에요. 왜? 이 마필은 3세마니까. 유일하게 3세마니까 그 핸디의 이점을 안고 53의 핸디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복병은 여기서는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24조 말이 변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9번 정도? 복병으로 본다면 9번 캡틴 골드 이 마필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놓고 4방 가면 이것도 뭐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 4번 한강 클래스를 놓고 4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2번, 7번 이 안에서 거의 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특별경주예요. 특별경주인데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마필이 한두가 나오죠. 머리로 팔리는 7번입니다. 스피드원. 여기가 별적 A형인데 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마필이 전 마필이 57을 받았어요. 이게 만약 핸디캡이라면 스피드원 혼자 핸디가 제일 높고 나머지 말들은 핸디가 다 낮아요. 다 낮은데 왜냐면 얘는 레이팅 80이거든요. 80이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팅 80이면 핸디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3착승운에 걸려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별장 A용을 하다 보니까 동일부중을 짊어지거든요. 동일부중을 짊어지기 때문에 스피드원이 여기서 승부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없습니다, 진짜. 해야죠, 여기서 승부를. 또 단독 선행까지 갖고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치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나마도 드럼킬러가 하나 빠른데 안 먹으면 스피드원 독땡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그래서 스피드원이 머리로 팔리는 거예요. 인기 1위가 되는 거예요. 이 핸디가 57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기보다 레이팅 낮은 마필도 다 57을 짊어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덕분에 그냥 조건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 마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1번은 휴양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그렇죠. 이거 진짜 센 말이에요. 석세스 페퍼하고 2번 다 1, 2착을 했고 코리안 더비에서 무너졌지만 굉장히 잘 뛴 겁니다. 근데 이제 공백이 너무 심해요. 작년 6월 달에 뛰고 43주 만에 출전하고 최근에 말만 타면 허부적거리고 있는 최보병 기수 연장이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팔려도 오히려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합니다. 오히려 상대 말로는 위너형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맞죠. 인기도로 본다면 2마리가 맞아요. 근데 뭐 홀짝 이걸 뭐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스마트캣도 이제 팔리는데 최외곽에 또 박태종 기수 있고 최외곽 게이트하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2차만 했잖아요. 그리고 핸디가 올라간 상태에서 과연 맞승부가 되느냐. 오히려 여기는 이제 복병마가 2마리가 있죠. 이런 경기에서는 관심을 좀 덜 받는 마필. 만대로, 써니로드. 이런 말이 복병이에요. 관심권에 덜 보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부담 없이 승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만 연연할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야마도 7번 스피드원이 가장 유리한 경기의 편성. 조건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을 놓고 현장에서 이거는 인기마든 배당마든 압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마리수를 5마리 정도 압축을 하면 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본인들 선택이에요. 배당 누르실 분은 배당 누르시고 인기맛 때리실 분은 인기맛 때리시고 제가 여기서 답을 다 정경주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7번은 놓고 하시면 된다. 스피드원은 조건이 너무 좋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여기도 어지간하면 인기마 대결이 맞죠. 스마트 보스하고 4번 클리온이 센 말이에요. 이 2마리가 인기 1위인데 세잖아요. 다만 이제 핸디가 6kg가 올라갔어요. 위너 컬리어에서 2착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일약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금화거티도 이때 이긴 적이 있고 스마트 보이를 거의 5마신으로 이겨버렸어요. 금화거티는 7마신이 되어버렸죠. 굉장히 센 말인데 이때는 이제 같은 핸디로 붙었어요. 이번에도 핸디는 똑같습니다. 조건은. 근데 직전에 뛴 모습 보니까 스마트 보이가 이때 뛰었던 모습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마필이 원래 머리로 팔려야 되는데 이 마필 팔리는 이유는 이 말은 지금 정상적인 주기 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필은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로는 마필은 세지만 현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저배당은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금화거티에게도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가 이번 경주예요. 기회가 올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번 스키타이 같은 거는 이거 점핑입니다. 6분말이에요, 6분말. 이거 6등급 말입니다, 6등급. 레이팅이 아예 없을 거예요, 이 말은. 근데 조교하는 거 보니까 왜 여기 출전이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일반 경주 나왔으면 그냥 고정한 것 같은데 일반 경주 출전 안 했더라고요. 저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왜 여기 출전 점핑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축이 스마트 보스예요. 2번 클리논이 축이 아니라 5번 스마트 보스가 축입니다. 5를 놓고 상대방을 찾으면 돼요. 홀짝 중에서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홀짝을 다 버리고 뭐 오아시스도 파워도 팔리고 그 다음에 3번도 팔리죠. 오아시스 두 마리가 모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변수죠. 이거는 워낙에 인기마들이 능력이 이 두 마리부터 센 거는 맞는데 분명히 이건 따져봐야 된다. 특히나 뭘? 클리론의 현저한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뻔한 깜빡이기 때문에. 요 공백만 극복해주면 솔직히 이거 저배당 한 방입니다. 능력 면에서는 클리론이 분명히 금화거티부터 세죠. 여기서 황제에 못 이길 말이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마리가 센데 이거는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자기가 소중한 자기 돈 베팅 하시는데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베팅 하시는 그런 경주는 하시면 안 돼요. 자신 있을 때 베팅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경주만 해도 되고요. 하루에 10경주만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베팅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에요. 이제 이거는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예요. 그러니까 1200 짧은 거리 스프린트 대상 경주잖아요. 가장 짧은 거리 서울 부산 마필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르냐, 이걸 이제 가늠하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자, 직전의 복귀 내용을 보면요. 빈체로 카발로하고 블랙맘바가 나오는데 이 마필이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이게 인기 1위, 이게 맞습니다. 이때 왜 선행을 갔는지 몰랐는데 이때 선행을 안 갔으면 블랙맘바하고 진짜 직선에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을 가버리다. 왜 선행을 갔어요? 다른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격하게 선행을 갔는데 저는 선행을 안 갈 거로 봐요. 왜? 이 말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보내놓고 가든, 그리고 10번도 빨라요. 영광의 걸리도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보내놓고 따라갈 가능성이 이번엔 높습니다. 분명히 선행을 안 갑니다, 이번에. 근데 빈체로 카발로 직전에 복귀 내용 보세요. 복귀 보시면 말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기수가, 조제로 기수가 잘 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빈체로 카발로는 능력마다라고 저는 찍어놨어요. 이 말은 또 온다. 여기에 6번 최고의 꿈이 직전에 4착으로 10번 게에서 깨졌는데 왜 깨졌습니까? 정구간을 외곽으로 돌았어요. 정구간을 외측 주행하더라고요. 딱 그게 정구간을 외측 주행하는 바람에 두 마리한테 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개가 아니라면, 이건 뭐 원체 이 말도 빠른 선행마입니다. 하지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꿈이 직전 모습이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 3위로 팔리는 거예요. 절묘하죠? 우승은 있는데 2, 3착이 없어요. 우승은 있는데 2, 3착이 없다. 참 묘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짜부가 돼갖고 늑발을 하게 된 말이 어서 말을 해요. 요거는 이거 짜부가 됩니다. 발주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원래 예전에 앞에도 갔던 말입니다. 근데
선행 아예 못 갈 거예요. 근데 찌부가 되면서 짜부가 되면서 자연 늑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주 거의 포기했죠. 근데 이 짜부되는 경주에 또 하나 짜부된 마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마필도 짜부가 되는데 이 마필은 올라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코로나 때 진짜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준 마필입니까? 그 마필 해피면 15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여기에 10번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선입전개가 되기 때문에, 선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싹 다 노릴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싹 다 노릴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빈체로 카발러가 한 번 더 직전 경주 그 복귀 모습 보면 4번은 한 번 기대를 가져가고 싶어요. 5는 직전에 선행 가서 잘못 타서 그런 거고, 6번은 직전에 전구가 외곽을 돌면서 그런 거고, 9번하고 15번은 출발 때 짜부당하면서 전개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마필이라는 점, 이 점을 들면서 이번 8경주는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경주예요. 여기는 금화 휴즈 히트를 놓고 갑니다. 인기 1위에요. 인기 1위 노는데 이 마필에 붙여서 한 방 때릴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인데 이거 놓고 때릴 거예요. 이거 동아일보배 경주고 일반 경주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2착, 2착 되다가 3착만 3번 내리되고 있는데 굉장히 편성이 약해졌어요. 물론 뭐 기복을 보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때리는 마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주 편성이 너무나 널널합니다. 금화 휴즈 히트 놓고 가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노리는 상대마가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이 숨어 있어요. 11 놓고 갑니다. 부러지더라도 저는 놓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필에 붙일 상대마가 있다. 상대마. 복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인기마가 아니니까 복병 상대마가 있다. 그래서 복병 상대마가 있다. 그래서 6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결과 한번 보이고 싶어요. 짜릿하게 전 이 경주 중배당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산 6경주가 되겠고요. 서울 9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인데, 야, 여기는 저는 48 깜빡이를 안 누릴 거예요. 아예 거론을 안 할 겁니다. 48 들어오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이거 앞에 가는 말이죠. 선입마죠, 선입마. 선입마입니다. 선입전개인데 핸디 57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 경주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올라가는데, 자, 8번도 사탕손인데 3세마의 앞말이기 때문에 핸디가 50이에요. 상당히 유리하죠. 다른 말에 비해서. 이 경주가 앞말 경주예요. 앞말 경주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3세마이니까 52의 핸디를 짊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4세 이상 마필들에 비해서 5kg의 감량 혜택을 받고 출전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탕소녀가 추임마예요, 추임마. 자, 이 마필이 서두르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추임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한 마리는 추임마, 한 마리는 선임마예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48이 지금 종합지를 본 상태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48 부러뜨립니다. 아예 노리는 축이 따로 있어요. 이 48을 가지고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이겨줄 수 있는 마필이 따로 여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용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48이 만약 무너지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48이 들어오면 저와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깨지는 거예요. 자, 모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중배당에 도전을 하는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여기는 인기 1위 놓고 당연히 가야 돼요. 여기도. 위즈 캠페인. 위즈 캠페인 놓고 갑니다. 문세영 기수 등짝이죠. 18조 마필이고. 이 마필이, 자, 여기 보시면 훈련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구보르만 탄 건 아니에요. 구보만 탄 건 아닌데, 구보르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구보는 아니고, 강구보도 갔어요. 강구보도 갔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훈련이, 어쨌든 최근에 뛰었던 모습보다 첫 번째 훈련이 약해졌어요. 훈련 강도가 떨어졌다. 근데 말은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상대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이거 뭐 수은이만 상대말로 팔리는데 작년 8월달에 뛰고 32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잖아요. 또 선행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외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경주 경기가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또 해필은 박남성 마주 마필이야. 문세영 기수가 잘 타던 마주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연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연대 이제 안 믿는데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뭐 저배동도 솔직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 정구한 외압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휴양마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로 가요. 야, 상대 잘 만났습니다. 푸우니마 그렇죠. 나머지 열하나도 팔리는데 마이티 아미. 자, 이때 뭐 선행 가서 버틴 그 정도 아닙니까? 따라가는 전개인데 과연 얼마나 능력 보일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 다음에 6번 울트라히트. 이거는 봐줘야 돼. 이거는 보셔야죠. 앞선이 지그작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최근에 보였던 이 타임만 여기서 현장에서 이 정도만 걸음을 보인다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봐요. 충분히 이때도 같이 뛰었잖아요. 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9마신을 빼면은 13마신인데 4마신이잖아요. 그럼 4마신 몇 개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위즈 캠페인이 1kg 올라갔고 얘는 그대로입니다. 핸디가. 울트라히트는 분명히 이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하이퍼 썬더. 자, 바닥에 있지만 늑발을 하고 있지만 추입이 되잖아요. 걸음의 변화를 분명히 두 번의 추입력은 보여줬어요. 자, 기록도 1초 이상 단축을 시켰습니다. 물론 주로 빠르기가 7이고 주로 빠르기가 3이니까 다 개인적으로는 기록 1초 당긴 거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하이퍼 포스도 치고 올라올 수 있고 우주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뛰었던 걸음이라면 경쟁력이 있어요. 이때 타임, 물론 경마는 경주 타임으로 논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선임 능력에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근성은 이마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4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푸원지마의 선택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푸원지마 감고 가면은 받치기를 많이 이거 배당이 좋더라도 다 못 가져갑니다. 다 못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푸운지마를 꺾는다라면 중배당까지도 경쟁이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상대가 약하다. 상대가 약하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에 14.0에 나갔잖아요. 14.0에 나왔죠. 13.7에 나갔고 13.5. 스타트 능력, 스피드가 좋아요. 스피드가 점점 경주 경험할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스피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마필이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피드가 이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경주마에서 이상적이죠. 경주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위즈 캠페인을 이 경주를 놓고 치는 말인데 결국은 이 경주는 이 깜빡이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에 따라서 배당이냐 아니면 저배당 경주나 이렇게 논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위즈 캠페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예요.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야, 이건 뭐 접전입니다. 아마 깜빡이도 배당이 좀 높을 거예요. 깜빡이. 거의 웬만한 책들이 다 4-3을 잡아놨기 때문에 4-3이 깜빡이로 갈 텐데,
여기도 문세영이죠. 어표근맨. 레이스 흐름이 완전히 틀리죠. 페퍼엑스가 끄는 그 선행, 그 선행에서 이번에는 그 선행이 아니죠. 이번엔 용비서울, 기복 있는 용비서울이 나갈 수 있는 서울. 서부특성은 평골절 하루 안 왔던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믿어봅니다 아닙니까? 이게 선행의 충돌이 분명히 있어요. 글로디코리도 선행을 가야 되고 금세도 선행을 가야 되고, 자, 댕마의 선행 겹치기가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선 말들이 이거 평골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디코리도 역시 앞에 가야 돼요. 자, 이런 말들이 선행권에서 지구장창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어표근맨이 선입가는 전개에서는 분명히 유리하다. 페퍼엑스가 끄는 그 선행에서는 못 버텼죠. 솔직히 못 버텼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때는 1400이고 이번엔 1200입니다. 적정거리예요. 그래서 추유까지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선입가는 전개라면 어표근맨에게는 이거는 입상의 가장 안정적인 마표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문세영 기수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라스트 추천 경주, 끝장 볼 수 있는 경주. 여기는 깜빡이도 분명히 높게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어퓨어근맨을 놓고 마지막 갬블, 상대마가 있기 때문에 갬블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위경마 모두에게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도 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